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건강 뉴스들 정말일지 아닐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볼게요. 네, 고혈압 남자의 병이라는데, 최신 뉴스는 고혈압 전 세계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나왔습니다. 놀라운데 이거 사실인가요? 여자들에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 저희 학회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이 여성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다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에서 고혈압은 당연히 더 많죠. 대한고혈압학회의 통계를 봐도 남성의 1년 고혈압 발병률이 여성의 발병률보다 1.2에서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기사는 최근 유럽 심장학회 ESC라는 데서 나온 기사인데요. 거기서 보면 전 세계 여성 중에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이 고혈압이라는 혈압 상승 때문에 여성이 사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암이 아니라 혈압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네. 같은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다음에 인지기능 저하, 치매 같은 위험성이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에서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 고혈압이 매우 위중한 병이고요. 특히나 여성에서는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심부전이 매우 잘 생깁니다. 어머나. 이 심부전이 생기면 부정맥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심장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사실 드라마에서 보면은 풍채가 좋으신 우리 회장님이 딱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그런지 고혈압하면 남자하면 고혈압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성 고혈압이 더 위험하다. 네. 이건 굉장히 의외예요.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사실 많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성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여성들이 잘 인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서의 고혈압이 과소평가돼 있고 그에 따라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요. 그 이유는 남성의 경우는 대부분 50세 미만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습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인식도 높고 치료로 들어가는 것도 빠른데 네. 여성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폐경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부터 고혈압이 급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이 되면 발병률은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고혈압 인식이 굉장히 늦어지고요. 이 나이에 내가 웬 고혈압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치료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허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혈압이라고 하면 병원 가서 대기할 때 이렇게 재보고 높나 낮나 이거밖에 맞아요. 못했었는데 그러면 진짜 고혈압이신 분들을 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재보시기 전까지는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이제 혈압이 많이 높으신 경우에는 심장에 부담이 돼서 답답하거나 두근거림, 또 혈관 손상이 생기면 특히 뇌동맥류나 복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통증이 생겨서 두통이나 복통, 가슴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고혈압과 심내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고 또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있으실 때는 그냥 갱년기 증상이겠거니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혈압을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요즘은 그 가정용 전자혈압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갱년기를 맞으시는 분들은 하나씩 집에 구비하셔서 측정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되겠고요. 여름 고혈압 관련해서 팩트체크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혈압 겨울에 더 위험하다는데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신 뉴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약 먹는 고혈압 환자 땀 많이 흘리면은 위험하다. 그 여름에도 위험할 수 있는 거네요, 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단 고혈압 겨울에 위험한 거 맞습니다. 네. 겨울에 위험한 이유는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면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길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이 잘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이 여름에 굉장히 방심하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름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고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되고요. 그게 항진이 되면 심박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땀이 많이 나게 되죠. 네. 땀이 많이 나면 수분 배출이 많아지고 수분 배출이 그만큼 많아지면 혈관 안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이. 그래서 또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도 심내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 보시면 물론 겨울에 심내혈관 질환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고혈압에 의한 심내혈관 발생이 여름철인 6월에서 7월 사이도 만만치 않게 생기게 그러네요, 됩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가지신 분들 절대로 여름철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약 먹는 고혈압 환자 정말 위험한 거죠? 네, 이게 또 이 위험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이제 약을 드시면서 땀을 흘려서 수분 배출이 많이 되게 되면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약을 먹는 데다가 몸 안에 혈액까지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네,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심지어 실신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우, 이렇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반드시 중요하시고요. 예. 어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겨울철엔 약을 좀 올렸다가 여름철엔 좀 낮춰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7, 8월 더울 일만 남았기 때문에 혈압 관리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뭘 좀 주의하면 될까요? 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 더운 날씨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요. 또 하지만 또 급격한 온도 차이에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갑자기 찬 곳으로 간다든지 찬물을 샤워를 한다든지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갑자기 드시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조금씩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저나트륨 혈증이라든지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에 떠도는 세 번째 건강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고혈압 환자 근력 운동하면 안 된다고 우리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신 뉴스는 이렇다고 합니다. 혈압 낮추려면 매일 8분씩 이것을 하면 된다는데 이게 뭔가요, 고 교수님? 이것을? 네. 궁금하시죠? 하고 싶네요. 네. 예. 네, 실제로 요즘에 이제 93개의 큰 고혈압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수축 혈압이 한 3.5기압 정도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동적 근력 운동을 하시면 1.8 정도 떨어지고요. 등척성 근육 운동이라는 걸 하시면은 한 10기압 정도 떨어지는 걸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등척성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등척성. 네, 등척성 근육 운동이라는 거는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네. 근육 수축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가만 서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이 자세에서 그냥 가만 서 계시는 거고요. 이 힘만 자세를 주고요? 네, 힘만 주시고 이 자세를 2분 동안 지속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하루에 4회, 4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고요. 예. 이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면 혈압이 5에서 12기압까지 떨어진다는 와. 매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어머,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는 그러게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보통은 이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왜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무거운 거 들고 용수는 운동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거나 특히 이제 자기가 최대한 들 수 있는 무게를 과해서 고강도의 근력 운동하시게 되면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걷기나 수영,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과 이런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시고 근력 운동의 강도를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해서 자기가 최대한 들 수 있는 무게 한 30-40kg 정도, 30-4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0kg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3-4kg 정도의 운동 정도의 강도로 약하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또 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다른 위험 인자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은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마무리 운동, 정리 운동, 쿨다운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 운동을 갑자기 멈추시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에 있던 혈액들이 충분히 심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심근허혈이나 실신,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 운동도 꼭 잘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챙겨보시고요. 네. 그 다음 뉴스도 검증해 볼까요? 고혈압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우리 이걸 많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약으로도 조절이 안 돼요. 저항성 고혈압 주의.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진짜? 네. 걱정이네요. 예. 매우 큰 문제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저항성 고혈압 환자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약을 한두 개 드셔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뇨제를 포함한 혈압약 3가지 이상을 드셨는데도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저희가 저항성 고혈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중에 10분 중 1분, 무려 10%가 이 저항성 고혈압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저항성 고혈압이 왜 문제냐? 이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을 조절하시면 그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섭네요. 약을 3개 이상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면은 이 저항성 고혈압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약을 5개 먹을 수도 없고. 네, 매우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내가 저항성 고혈압이라면은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 의료진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중 가장 제일 흔한 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꾸 밤에 저산소증이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을 써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혈압약을 드시면서 수면 무호흡증을 같이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2번째 원인은 비만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약제에도 저항성이 생기고 약이 잘 듣질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되는 게 체중을 1kg 빼면은 혈압이 1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10kg를 빼면 10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10이 떨어진다는 건 혈압약 1개의 효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너무 짜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네. 본인이 인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 2가지 원인이 아니라면 이 원인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는 염분의 예. 반 정도로 줄여 드시면 혈압이 한 6 정도 또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염 시기가 매우 중요하시고요. 저항성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3가지를 감별하셔야 됩니다.